안녕하세요. 물리학 및 실험 1 6주차 실험 물리 진자의 운동 실험 이론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진자란 일정한 길이의 줄에 매달려서 줄의 끝은 천장에 고정되어 있고 중력에 의해서만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 진자가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진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단진자라고 부르고요. 이 진자의 크기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를 물리진자라고 간단하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분석하기 전에 간단한 케이스부터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단진자의 경우, 그리고 이 진자가 초기 위치, 초기 그 각도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작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을 근사를 시켜서 계산을 좀 더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계산 먼저 하고 그걸 토대로 좀 더 깊이 더 복잡한 케이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올바르겠죠? 네, 먼저 힘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단진자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보면은 딱 한 가지 힘밖에 없습니다. 수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되는 중력, mg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mg 성분을 두 성분으로 나눌 건데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X축, Y축으로 나눌 건 아닙니다. 이 진자가 운동하는 궤도가 1차원이냐 2차원이냐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2차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차원 평면상을 움직이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잘 생각해보면은 사실 이 진자가 운동하는 궤도는 1차원상에 있습니다. 왜냐면 줄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줄의 길이 L만큼인 원호 위에서 진자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진자가 움직이는 궤도는 제가 파란색 점선으로 나타낸 새로운 축, S축이라고 부르는 1차원 상에서 움직이게 되고, 저희는 이 S축 상에서의 1차원 운동으로 이 진자를 분석할 겁니다. 2차원보다 1차원이 더 분석하기가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면은 이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수직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을 두 성분으로 나눌 때 이 S축의 평행한 성분과 S축의 수직한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의의 시간 t일 때 수직선과 줄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이고, 그때 진자에 작용하는 힘이 수직 아래 방향으로 mg일 때 이 힘이 S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분은 mg sin 세타고, S축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이 mg 코사인 세타는 실에 작용하는 장력 T와 상쇄가 됩니다. 정확히 상쇄가 돼요. mg 코사인 세타가 더 커지면은 실에 작용하는 장력도 더 커지겠죠. 딱 mg 코사인 세타만큼. 그러다가 실이 견딜 수 있는 장력의 한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실이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단진자의 운동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mg 코사인 세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이 1차원 운동, S축 상에서의 1차원 운동에서 진자에 작용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됩니다. 네, 가정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설명은 대부분 드린 것 같고, S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S축 좌표는 0점은 수직선과 만나는 점이에요. 거기가 0이고, 이 수직선보다 왼쪽에 진자가 위치해 있으면은 S좌표가 마이너스고요. 수직선보다 진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그때 S좌표가 플러스입니다. 세타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하는데요. 세타가 수직선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마이너스이고요. 세타가
진자가 수직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때 세타는 플러스 값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를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1번식을 보시면은 F는 MA부터 시작을 하죠. 힘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보통. 그리고 가속도 A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D제곱 S, DT제곱으로 썼고요. A 대신에. 근데 저희가 이 힘 F는 mg sin 세타 성분밖에 없다는 걸 알죠. 근데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왜냐면은 S좌표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진자가 수직선보다 왼쪽에 있을 때 힘이 작용하는 방향은 S축 좌표 기준으로 양의 방향이에요. S축의 현재 위치와 반대죠. 그리고 진자가 만약에 수직선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S좌표가 플러스이면은 이때 작용하는 힘은 S축의 마이너스 방향이죠. 진자의 위치가 플러스일 때는. 그렇게 진자의 위치와 그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준 거고요.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질량 m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소거를 시키고 d제곱 s dt제곱은 마이너스 g sin 세타만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s를 저희는 세타로 치환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도 다 배우셨을 텐데 세타를 라디안 단위로 나타내면은 줄길이 L 곱하기 각도 중심각 세타는 호의 길이 S가 되죠. 여기서는 호의 길이가 S인 겁니다. 그래서 S는 L 세타로 쓰고 요 2번식의 S에다 대입을 하면은 3번식이 되죠. 네, 그리고 이 3번식에서 L 세타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데 줄길이 L은 시간 T에 관계없이 상수니까 미분 기호 바깥으로 빠지고 그래서 4번식이 됩니다. L 곱하기 D제곱 세타 DT제곱은 마이너스 G sin 세타.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세타가 굉장히 작아서 sin 세타를 세타로 근사시킬 수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만 하나에서 이런 식이 성립하고 세타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 식에 대한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저희는 먼저 가장 간단한 경우인 세타가 작은 경우를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sin 세타를 그냥 세타로 근사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번식이 되고요. 좌변에 있던 L은 우변으로 이제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 5번식을 풀면은 6번식이 되는데 이 5번식은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생각을 해보면은 세타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했더니 자기 자신 세타가 나왔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와 어떤 상수가 나왔죠. 그런 함수가 뭐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삼각함수, 즉 코사인 세타,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두 번 미분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와 어떤 수가 튀어나와요. 그 어떤 수는 그 사인하고 코사인 안에 들어있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세타 t를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인 함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가 섞인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여기서 사인 성분을 제가 없앤 이유는 이 진자의 운동을 잘 생각해 보면은 진자의 운동이 t가 0일 때, 즉 시작점일 때가 어딘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는 지금 최대점 세타 제로 혹은 마이너스 최대점, 그 최소점 어쨌든 양극단에서 시작을 했죠. t가 0일 때 그런 함수, 그런 성질이 코사인 세타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코사인 세타도 t가 0일 때가 최대점 혹은 최소점을 가지니까 만약에 이 세타 t가 사인 함수로 기술이 되려면은 t가 0일 때 진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사인 성분은 t가 0일 때 빵이니까 만약 이 진자의 운동이 사인 함수로 기술이 되려면은 t가 0일 때 진자의 위치가 정확히 수직선이랑 만나는 0점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오로지 사인 함수로만 이 진자의 운동이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최대점 혹은 최소점에 있을 때는 코사인 함수로 기술이 되고 그 중간쯤에서
t가 0일 때 진자 후에 운동이 시작된다면은 그때는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혼합된 형태로 기술이 되겠죠. 일단 저희가 분석할 경우는 코사인 함수로 기술이 되는 진자의 운동입니다. 네, 코사인 안에 들어있는 루트 L분의 G는 두 번 미분을 하면은 루트 L분의 G 곱하기 루트 L분의 G가 튀어나와서 5번식에 있는 L분의 G가 됐고, 코사인 두 번 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그게 또 L분의 G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가 된 거고, 앞에 있는 A가 뭐냐면은 A는 지금은 일단 아직 값을 모르는 상수예요. 뒤에 가서 A가 뭔지 이제 구해야 됩니다. 네, 6번식을 다시 적었는데요. 여기서 A가 어떤 값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t가 0일 때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t가 0일 때 세타의 위치는 저희가 알죠. t가 0일 때 세타는 세타 제로였죠, 아까. 거기서 출발을 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성분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t가 0일 때를 대입하면은 세타 t가 0일 때 값은 코사인 성분은 1이니까 a 곱하기 1은 a가 되고, 이때 a는 세타 제로인 거를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a는 이제 세타 제로로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다. 이때 세타 제로는 저희가 진폭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최대값. 움직이는 주기의 최대의 값이니까.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세타 t는 최종적으로 세타 제로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오메가는 새롭게 정의된 기호고 루트 L분의 G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오메가가 주파수가 되는 거죠. 초당 몇 번 진동을 하는지, t의 단위가 초일 때. 왜냐면 오메가랑 t를 곱하면은 차원이 사라져야 돼요. 단위가. 코사인 안에 어떤 단위가 들어간 함수는 들어간 코사인 안에는 무조건 숫자만 들어가야 되고요. 코사인 안에 어떤 단위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미터라든지 초라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 같은 것들을 계산하실 때 단위를 잘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가장 빠르게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코사인 안에는 단위가 절대 생기면 안 된다예요. 다 곱했을 때, 다 안에 걸 계산했을 때. 즉 오메가랑 t의 단위를 곱하면은 단위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는 시간 분의 1의 단위를 갖고 t는 시간의 단위를 가지니까 둘이 곱하면은 단위가 사라지고 숫자만 남게 돼서 코사인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 저희 최종 목표는 이 단진자의 주기를 구하는 거였죠. 주기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니까 코사인 안에 있는 오메가 t가 2파이가 될 때, 그때의 대문자 t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오메가를 다시 앞에서 정의한 거대로 풀어서 쓰면은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이 됩니다. 이제 봤더니 진자의 질량 m이 사라졌어요. 주기에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진자에서 제가 물리진자라고 써놨네요. 물리진자가 아니라 단진자입니다. 네, 진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때 단진자에서 진동 주기는 진자의 질량과 무관하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실의 길이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만.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될 물리진자의 진동 주기에는 질량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따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 케이스는 아까 저희가 첫 번째에서는 사인 세타를 세타로 분사를 했었는데 그 근사를 하기에 세타가 조금 더 큰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새로 그렸는데 여기서 저희가 분석할 방법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식을 구할 거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기준, 그래서 높이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미리 좀 잘 숙지를 해두시고 뒤에서 수식으로 설명할 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세타를 저희가 첫 번째 구할 때 단진자에서
사인 세타를 세타로 분사시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 근사를 하지 못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타가 조금 더 커져서 진자의 초기 위치가 조금 더 큰 거예요. 세타 재료가 아까보다. 그때 그 앞에서 구한 식을 쓰면은 오차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 좀 더 정확한 식을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때 계산은 좀 더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잘 따라오실 거라 믿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구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앞에서는 단순히 그냥 F는 MA로만 구했는데 지금은 물론 어떻게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풀면은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체 에너지 E는 운동 에너지 K 더하기 위치 에너지 U로 썼고요. 여기서 2번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K는 2분의 1 mv제곱 그리고 위치 에너지 U는 mgh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3번식에서 전체 에너지 E는 저희가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E를 미리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한 가지 케이스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간단한 케이스. 운동 에너지가 0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언제 이 진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이냐면은 최대점과 그 진폭의 최대점에 있을 때죠. 그때는 운동 에너지는 0이고, 그러니까 진자는 잠깐 멈춰 있다가 최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K는 0일 때, 그리고 세타는 세타 제로일 때의 위치 에너지의 값이 전체 에너지와 같겠죠. 그때 위치 에너지를 써보면은 mgh인데 이 h가 L 곱하기 1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됩니다. 그 앞에서 보여드린 진자의 그림을 잘 분석해 보시면은 h가 왜 1 곱하기 1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h가 0일 때 기준은 진자가 최저점에 있을 때입니다. 즉 수직선상에 있을 때 그때가 위치 에너지가 0이라고 잡아놓고 진자가 세타 제로만큼 있을 때 높이 최저점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계산해보면은 네, L 빼기 L 코사인 세타 제로가 h가 되는 걸 여러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따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지 않더라도 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네, 그래서 전체 에너지 E는 항상 mgl 1 코사인 세타 제로만큼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네, 그 상태로 4번식으로 넘어가면은 1번식 E는 K 플러스 U를 다시 4번에서 쓴 겁니다. 이번에는 K 플러스 U는 E 형식으로 썼는데 K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V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니까 V 대신 ds dt를 썼고 그거의 제곱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mgl 1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서 세타는 세타 제로가 아니라 세타예요. 변하는 함수니까. 그리고 마지막 equal 는 mgl 1 코사인 세타 제로 이 성분이 2가 되는 거죠. 전체 에너지. 이렇게 써놓고 이 식을 풀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주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결국엔 가기까지 좀 힘든 과정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5번식에서 보시면은 ds dt의 제곱만 좌변에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넘겼어요. 여기서도 역시 질량 m은 상쇄가 되죠. 모든 식에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m은 없애고 가운데 mgl 1 코사인 세타를 우변으로 넘긴 다음 ds dt 제곱 앞에 있던 2분의 1m을 또 오른쪽으로 곱해주고 나눠주고 해서 넘겨보면은 5번식이 되는데 ds dt의 제곱은 2gl 곱하기 1 코사인 세타 제로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 전체를 묶은 것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을 1 해가지고 1을 안 없애고 다 써놨냐면은 이걸 저희가 또 변형을 시켜줄 거거든요. 계산을 위해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지겹도록 외우셔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테지만 1 코사인 세타를 사인 2분의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은 제가 혹시 몰라서 오른쪽 빨간 박스 내에 적어놨는데 결과만 저는 설명을 할게요. 1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1 코사인 세타 제로와 1 코사인 세타를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로 표현을 한 다음에 앞에 ds dt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넘겨서 루트를 전체에다 씌워주면은 6번식이 됩니다. ds dt는 루트 안에 4gl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제로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네, 이 식을 다시 또 바꿔줄 건데 ds를 l d 세타라고 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첫 번째 계산했을 때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세타라고 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ds를 l d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고 l은 또 우변으로 나눠서 넘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던 4를 꺼내고 루트 l을 왼쪽에 있던 l이 또 넘어가서 l분의 루트 l이 되니까 루트 l분의 루트 g가 되겠죠. 그것도 밖으로 다시 나오고 이제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제로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전체의 2분의 1승 이 붙은 7번 형태가 됩니다. 네, 이 7번식을 다시 한참 풀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최종 진자의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7번식은 다시 첫 줄에다 써놨고요. 그 다음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다시 식을 정리를 해서 t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잘 찾아보면 지금 dt밖에 없죠. 좌변의 분모에 있는 그것만 우변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싹 다 좌변으로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변에 있던 게 분의 1 해가지고 좌변으로 넘어가니까 2분의 1 루트 g분의 1 g와 l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인제곱 뭐 마이너스 사인제곱 뭐 이 성분은 원래 2분의 1승이었는데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 뒷세타만 남고 오른쪽엔 dt만 남죠. 그 다음에 이 식을 저희가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왼쪽 식에는 세타에 대한 식밖에 없으니까 항밖에 없으니까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요. 오른쪽 항은 t에 대한 항밖에 없으니까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줍니다. 대신 적분 구간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세타 기준으로 세타가 0에서 세타 제로까지 갈 때 만큼 적분을 해줄 겁니다. 좌변에서. 그렇게 되면 그때 t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가 0부터 세타 제로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직선부터 출발해서 0부터 세타 제로까지 가는 기간 동안 은 전체 이 진자의 주기의 4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수직선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대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해야지 한 주기가 완성이 되니까 한 번 0에서 세타 제로까지 가는 데는 전체 주기의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t를 적분을 해주면은 그냥 4분의 t가 나오죠. 우변은. 그리고 좌변에 대한 적분은 저희가 또 적분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일단 우변에 있는 4분의 t에서 4를 좌변으로 넘기고 상수 루트 g분의 l은 밖으로 꺼내면은 저 인테그랄 기호 안에 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제로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들어가는데 이 적분 여러분 안 배우신 적분이고 저도 풀어보라면 못 푸는 적분이에요. 제1종 타원 적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네 궁금하신 분은 제1종 타원 적분이라고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은 네, 이 적분을 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구했다고 치고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적분을 계산을 하면은 11번식이 나옵니다. 이 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 하고 대괄호 안에 어떤 식이 쭉 이어지는데 점점점이잖아요. 이 점점점 뒤에는 무수히 많은
항이 더 있습니다. 사인 6승 항하고 사인의 8승 항, 사인의 10승 항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되는 항의 나열인데 사인 함수는 0에서 1 사이니까 1보다 클 수 없죠. 그런 함수는 제곱하면 제곱할수록 그 값이 점점 작아지죠. 1보다 작은 함수는 제곱할수록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성분은 제일 앞에 있는 항이 제일 큰 거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갈수록 항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작으면은 뒤에 항들은 0으로 이제 무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 두 항만 고를 거예요. 대괄호 안에 있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만 끄집어내서 역시 근사를 사인 2분의 세타 제로를 2분의 세타 제로라고 근사를 시키면은 최종 식이 구해집니다. 네,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 1 플러스 16분의 1 세타 제로의 제곱.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세타 제로가 거의 0에 가까워서 1에 비해서 16분의 1 세타 제로의 제곱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16분의 1 세타 제로의 제곱이 날아가고 주기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이 되죠. 이 식은 저희가 앞서 사인 세타를 그냥 세타로 분사했을 때의 식과 동일하게 됩니다. 네, 감이 오셨죠? 그때보다는 지금 구한 식이 조금 더 정밀한 식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정밀한 식을 구하고 싶다면은 11번 식에서 그 다음 항까지 고려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항을 고려할수록 더 정밀한 식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케이스는 물리진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건 단진자이고요. 단진자와는 다르게 물리진자는 고려해야 될 항목이 더 많은데요. 일단 물리진자는 진자의 크기를 고려합니다. 진자는 일단 9라고 가정하고 9의 반지름을 고려해 주는 거죠. 단진자인 경우에는 9의 반지름이 거의 0에 가까워서 9의 크기는 무시해도 괜찮다 였는데 물리진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크게 운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 가장 주된 운동은 수직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진동하는 그 진자의 운동 성분이고 요 진자랑 실, 천장과 진자를 연결하는 그 실에 맞닿는 점, 실의 끝부분과 이 진자의 구하고 맞닿는 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그 점을 기준으로 또 진자가 약간 흔들흔들 할 수 있겠죠. 네, 그 성분까지 저희는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진자의 크기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이때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돌림힘이라고 하는 토크라고도 불리죠. 네, 이 토크를 고려해줘야 되는데 토크는 R 크로스 F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크로스라고 한 곱하기 기호는 곱하기가 아니라 외적이고요. 네. 그래서 돌림힘 토크는 R과 F의 외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은 진자의 운동의 경우는 고정된 줄의 길이 L입니다. 그리고 F는 -mg sin 세타. F가 -mg sin 세타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네, 기억하시리라 믿고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크 타우는 완성 모멘트와 각 가속도를 이용해서 정의가 되는데요. 토크 타우는 I 오메가라고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I가 반성 모멘트이고 오메가라고 쓴 것은 세타를 t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고 각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가속도와 비슷한 의미예요. 그리고 이 토크 타우는 I 오메가라는 식은 F는 ma와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서 토크가 돌림힘이 F와 유사하고 관성 모멘트 I가 질량 M과 유사하고 각 가속도 오메가가 가속도 A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단지 이 토크는 돌림힘, 그러니까 회전 성분이
힘의 회전 성분을 고려한다는 게 FMA와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아직 관성 모멘트를 이론 수업에서 진도가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혹시 이 부분을 아직 안 배우셨다면은 교재를 조금만 더 몇 장 뒤로 넘겨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미리 예습하는 셈 치고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식 FMA라고 할 수 있는 토크 타우는 I 오메가를 3번식에서 풀어서 썼습니다. I 오메가에서 오메가 대신에 D제곱 세타 DT제곱을 썼고요. 토크 타우 대신에 마이너스 mg L 사인 세타를 썼습니다. 내적에서 두 벡터가 수직한 경우에는 그냥 두 벡터의 크기의 곱으로 결과가 나오죠. 방향은 오른손 법칙 같은 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지만, 방향은 저희 운동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1차 운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이너스 mgl 사인 세타라고 우변이 나왔고요. 여기서 다시 사인 세타는 세타라고 근사를 할 겁니다. 왜 또 다시 이렇게 근사를 하냐고 하시면은, 저희 지금 물리진자의 운동을 고려하고 있고, 관성 모멘트가 적용이 되었을 때 진자의 운동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게 지금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사인 세타를 또 복잡하게 풀어서 이 근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계산하게 되면 식이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또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를 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식을 구해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인 세타는 세타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4번으로 넘어가시면은, 네, 왼쪽에 있던 관성 모멘트 i를 우변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변이 마이너스 i분의 mgl 곱하기 세타가 되었고요. 이 식에서 저희는 더 긴 과정, 이것도 저희 앞에서 봤던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어떤 상수가 나오고, 이거 다시 미분 방정식 계산하면 또 시간이 낭비되니까 앞에서 썼던 걸 그냥 다시 써봅시다. 앞에 단진자에서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식을 시켰을 때 제가 빨간 박스라고 친 그 안에 D제곱 세타 DT제곱은 마이너스 L분의 G 세타라는 식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길게 설명을 한 뒤에 결국엔 나온 결론이 주기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이었는데, 여기서 루트 안에 들어간 G분의 L이 처음에 있던 미분 방정식에 나와 있는 수랑 매우 관련이 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차피 이 4번식도 지금 같은 미분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주기를 그냥 바로 구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네, 나머지 방정식이 다 4번이라고 써버렸네요, 제가. 네, 5번이라고 할게요. T2는 앞에서 구한 주기 T와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T2라고 쓴 거고요. 주기는 2파이 곱하기 루트 mgl분의 i가 됩니다. 여기서 단진자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게요. 단진자의 경우에는 물체의 관성 모멘트 i가 ml 제곱으로만 나타납니다. 관성 모멘트 구하는 방법은 이론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것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고, 네, 그냥 단진자의 경우는 관성 모멘트는 ml 제곱으로 나타내지고요. 이때 관성 모멘트 i는 ml 제곱을 4번식이 아니라 5번식 T2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m이 사라지고 l이 하나씩 사라지고 해가지고 저희가 단진자에서 구했던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이 나옵니다. 네, 신기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단진자가 아니라 물리진자인 경우에는 이 관성 모멘트가 ml 제곱이 아니라 ml 제곱 플러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실의 끝부분과 진작의 끝부분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진자가 조그맣게 회전하는 성분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또 5분의 2 mr 제곱이에요. 여기서 r은
진자의 반지름입니다. 교재에는 소문자로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대문자로 썼어요. 여기서는 왜 5분의 2 mr 제곱인지는 이것도 교재를 참고하시면은 9 끝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데 대해서는 5분의 2 mr 제곱이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주기를 다시 계산해 보면은 번호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t2는 2파이 곱하기 루트 안에 이제 무슨 식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저희 세 번째 3번식에서 사인 스타는 세타라고 근사를 했었는데 그 근사를 하지 않고 좀 더 큰 진폭에 대한 고려까지 또 해주면은 계산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고 맨 마지막 식, 저희가 진짜로 원하던 식 t2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페타 제로의 제곱 플러스 5분의 2 l분의 r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물체 크기와 진폭까지 모두 고려한 보정식이죠. 여러분은 이제 보고서를 쓰실 때 이 식과 이 최종 모든 것을 고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식과 제일 처음에 제일 단순화시킨 단진자식 그 두 식의 주기를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얼마나 정밀하고 각도가 어느 정도일 때는 어느 정도 근사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대략 직접 분석을 해보면서 체험해 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번 물리진자의 운동 실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각 조교분마다 요구하시는 사항이 다를 수도 있겠으니까 보고서를 쓰실 때는 각 조교분들이 요구하는 분석 방법에 맞추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실험의 이론 부분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최대한 많은 것을 전달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하려고 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실험하는 실험은 물리진자의 운동 이외에도 용수철 진자의 운동 실험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용수철 진자의 운동에 대한 해석은 물리진자의 운동에서 해석한 방식과 많이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수철 진자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채로, 즉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힘의 방정식을 세우면은 작용하는 힘 F는 용수철 성수 K와 물체의 좌표 X에 의해서 결정되는 마이너스 KX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중력 mg는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1번식을 정리하면은 2번식이 되는데 x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m분의 kx가 되고, 이 식은 저희가 물리진자에서 살펴봤던 미분 방정식과 동일하죠. 변수만 다르고. 그래서 저희는 이 식을 통해서 바로 주기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철 진자의 주기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k분의 m, 즉 용수철 진자의 주기는 진자의 무게 m과 질량 m과 용수철 상수 k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용수철 진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작용하는 힘을 이제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마이너스 5를 붙여준 것인데,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마이너스 kx이기 때문에 적분을 계산해 보시면은 2분의 1 kx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 2분의 1 kx 제곱이 용수철의 복원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 즉 용수철 진자가 위아래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이 이제 제가 x 대신에 이제 y를 썼고요. 그 좌표를. 그래서 작용하는 힘은 mg-ky라고 썼는데, 여기서 mg를 -mg라고 쓰지 않고 mg라고 쓴 이유는 y축 좌표를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것입니다. 기준을,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또 풀어주게 되면은, 일단 풀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y를 t에 대해서 두
두 번 미분한 것 더하기 n분의 k y는 g. 그리고 이 미분 방정식은 이전에 풀었던 미분 방정식과 조금 다르죠. 이거는 그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와 특수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이 개념은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주게 되면 3번식이 되는데요. y는 a 코사인 안에 루트 k분의 mt 플러스 파이, 그리고 뒤에 k분의 mg라는 항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루트 k분의 m을 오메가로 치환을 하고 k분의 mg를 h라고 치환을 하고 하면은, 그리고 알파벳 a는 이 진동의 진폭이 되고요. 파이는 위상차라고 하는데, 이 위상은 t가 0일 때 용수철 진자의 그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h는 물체가 진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수철과 평형을 이룰 때 용수철이 이제 물체의 무게와 용수철의 복원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수직선에 매달려 있겠죠. 그때와 물체가 매달려 있지 않을 때 용수철 자체의 원점, 그 차이가 k분의 mg입니다. 여러분이 실험하실 때는 이 k분의 mg를 이용해서 용수철 상수를 결정하게 되고요. 네, 결국에는 4번식을 보시면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해석한 식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주기가 똑같고 단지 y좌표가 h만큼 평행이동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용수철 진자의 주기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랑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y좌표가 계속 변하게 되는데, y좌표가 변하는 중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도 그 용수철의 복원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와 동일하겠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네,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포텐셜 에너지의 보존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차 실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